네, 스마트 팩토리 SQC 동영상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강의를 조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깜짝 퀴즈로 냈던 그런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온라인 강의로만 하다 보니까 음, 그 전에 또 한번 이런 얘기를 꺼냈던 것 같은데 이게 페이스 조절이 잘 안 돼요. 원래는 이제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하면 이게 지금 3학년 과목이니까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들어봤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농담도 하고 저런 농담도 하고 뭐 썰렁한 아재 개그도 하고 뭐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좀 집중했다 싶은 시간에 잠깐씩 복습을 또 해요. 내가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그러면서 이제 리액션도 유도하고 여러분들이 굳건한 태도로 아무런 리액션을 주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태도를 보면서 미세한 표정을 읽으면서 이제 이게 좀 먹히고 있구나 안 먹히고 있구나 이런 걸로 판단을 하고 또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좀 뜨는 상황에서 잘 모르겠어 라고 물어보고 다시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본다든가 이런 걸 하는데 온라인 강의는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가능한 이제 강의 동영상을 자세히 만들려고 노력도 하고 또 뭐 과제도 내고 또 과제 풀이도 또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을 쓰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질문을 해서 가려운 데를 딱 긁어줄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질문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무작정 일방적으로 전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진도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 실강에 비해서는 좀 아무래도 농담도 적게 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층 더 잠오고 졸리는 그런 나른한 ASMR 같은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스탠드가 왜 이렇게 띡띡거리냐? 좀 덜 좋아졌나? 아무튼 재빨리 지난 내용들을 한번 리뷰를 하고요. 이거 왜 이래? 정신 차려. 어, 그리고 이제 다른 내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 어떤 놈이 자꾸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걸까? 네, 걱정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화이트보드로 했는데 요즘 이제 원노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노트를 바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노트의 우선 이제 첫 번째 강의 자료네요. 이건 첫 번째 강의 자료 품질 관리 소개인데요. 뭐 품질 관리 소개는 뭐 그렇게까지 복습을 뭐 많이 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미 다 봤을 거고 또 뭐 동영상을 다시 돌려본다던가 하면서 많이 했을 거라서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잠시만요. 이 조인트 부분이 좀 맛이 갔나? 큰일이네. 네, 소리가 났죠, 여러분들 방금. 네, 괜찮아지기를 바라면서 이 과목이 이제 Statistical Quality Control 이라고 불리는 과목이고 Statistical Quality Control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통계적 품질 관리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요 강의 자료와 그 다음 강의 자료에서 주로 이제 요 퀄리티에 관한 개념적인 것과 그리고 어떤 정성적인 것들, 정석적 도구나 기법 같은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벌써 이제 요 다음 강의 자료 그 기본 도구에서부터는 벌써 이 통계에 관한 것들을 다루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따지자면 이번 학기에 전체적으로 배울 내용의 3분의 1 이상 거의 이제 40% 정도를 한 것 같은데 거의 이제 요거 조금 빼면은 대부분의 내용은 여기 통계에 관한 것들을 다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계가 이제 통계적 품질관리 과목에서 핵심적인 내용이기는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뒤에 품질관리의 기법들을 익히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이제 통계 쪽에 좀 그러니까 기초 통계를 다시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없는 상황에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좀 무의미하기 때문에 또 깜짝 과제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도 조금 맛보여 드리고 그러면서 최대한 이 지루한 내용을 다시 하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뭐 요 동영상에 대한 얘기들 다시 한번 뭐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뭐 품질의 중요성에 관한 그런
얘기들이었죠. 여러분들이 뭐 사례 찾아보라고 했더니 뭐 괜찮은 사례들도 많이 찾은 것 같아요. 네. 뭐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다시 한번 자기 과제했던 것도 확인해 보시고 그 좀 관심을 다시 환기시키면 좋겠습니다. 품질의 개념이 과거에는 이제 물질적인 것, 뭐 크다, 빠르다, 뭐 튼튼하다 이런 것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점점 더 뭐 꼭 오늘날이 아니라 품질이란 개념이 점점 발전하면서 어디에 와 있다? 네, 가치에 와 있다는 거고, 어이쿠야. 이 가치라는 게 전체적인 종합적인 어떤 서비스 측면, 그러니까 물건 하나뿐만이 아니라 그 물건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포함하는 서비스의 개념으로 확장이 됐고, 또한 피트니스, 얼마나 잘 목적에 부합하느냐인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게 더 자동차가 더 빠르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승차감이 좋아야 되는 거고, 내가 승차감을 위주로 차를 샀다면 자동차가 크다라고 해서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편리하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단순한 어떤 수치, 단편적인 한 가지 어떤 측면을 따졌다면, 혹은 여러 측면을 따지더라도 다 독립적인 어떤 개별적인 그 성질들을 따졌다면, 지금은 이것들이 종합된 하나의 경험, 그것이 고객에게 가져다 주는 가치 만족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달라졌다, 확장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쪽에 썼지만 고객이 만족하는 유용성의 개념입니다. 사용성의 적합성을 이제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자면 유용성이라고 볼 수 있고, 내가 이걸 써서 얼마나 만족하는 느낌을 갖느냐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말씀드렸지만 KSA 9000 시리즈에서 정의하는, 우리나라의 그 품질 표준에서 정의하는 품질에서도 고유 특성의 집합이, 그러니까 얘의 무게가, 뭐 두께가, 뭐 강도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특성의 집합이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정도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개념, 그 용어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제가 시험은 거의 클로즈드 북으로 안 보니까, 또 이번 학기는 또 온라인이니까 더 그럴 거고, 클로즈드 북으로 보는 경우에도 막판에만 외우면 되고요. 외우는 것보다는 이 개념이 그 전의 품질, 좁은 의미에서의 품질과 넓은 의미에서 품질이 어떻게 달라지고 확장되어 갔는가를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개념이 애매할 때 여러분들이 익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친구들끼리 한번 설명을 해봐 주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학생이, 교수님 아싸는 공부할 수 없나요? 아무리 그래도 같이 이렇게 이걸 설명해 볼 친구가 없겠습니까? 정 그렇게 답답하시면 부모님한테 한번 설명을 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오랜만에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미스터 트롯 얘기를 하다가, 어머니 근데 제가 복습해야 되니까 잠시만 좀 딴 얘기 하겠습니다,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이해가 되는지 라고 하시면, 어머니가 우리 아들 얼마나, 우리 딸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구나, 뭐 이렇게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품질의 종류를 이제 예전에 그 좁은 의미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점점 넓어지면서, 이게 설계 품질, 제조 품질, 시장 품질, 서비스 품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서 봤다라는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제조 품질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품질이었는데, 이제 점점 넓어져서 설계 품질, 시장 품질이 포함됐고, 심지어 이제 서비스 품질, 사후 관리까지 품질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거에 대한 얘기들은 동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이미 다룬 바 있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품질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품질을 관리하는 품질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퀄리티 매니지먼트, 품질 경영이 더 넓은 범위의 얘기고, 품질 관리는 그 품질 경영의 그 어떤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좁은 범위고, 퀄리티 컨트롤에서 좀 더 넓어진 개념이 토털 퀄리티 컨트롤이었고, 거기서 더 넓어진 개념이 토털 퀄리티 매니지먼트, 전사적 품질 경영이 되었습니다. 그 품질 경영 시간에 그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라면 이 얘기를 제가 좀 여러 번 강조해서 했던 것 같아요. 개념이 점점 넓어지고 복잡해지는, 그러니까 활동들이 종합적이고 다층적이고 입체적으로 바뀌어서 막 여러 부서가 결합되고 막 여러 활동들이 연계되고 막, 그래서 막 딱 잘라서 우리가 통계적 품질 관리에서 이번 학기에서 배우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기법이나 하나의 측면으로 딱 이렇게 정의되고 이해되지 않고 복잡해진 이유가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품질의 정의 자체가 복잡해지고 종합적이 되고 넓어지기 때문이죠.
그런 품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 한 가지만 해결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듯이 고객의 그 의중을 잘 파악해서 그걸 마케팅 단계에서도 잘 해야 되고, 그걸 다시 설계에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 설계를 반영을 할 때 제조의 어떤 한계나 제조,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조 능력의 특성이나 새로운 기술을 반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설계가 또 제조에 반영이 돼서 새로운 제조 기술을 만들거나 제조 공정을 연구하거나 제조 공정을 관리하는 방식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사후적으로 이 설계가 이랬기 때문에 제조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제품이 이런 특성을 가졌다면 이것을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객에게 인지를 시키고, 또 그것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서비스를 대응해야 될지도 고민돼. 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또한 이런 것들이 제품이 처음부터 생산돼서 고객에게 전달돼서 서비스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예전에는 그 각 부서에 그 관련된 사람들만 일을 하면 됐다라면은 이것이 한 군데서 발생된 정보가 모두 다 공유되고, 그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이 우리 조직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빠르게 전파해서 우리 조직에서 받아들이고, 또 그 문제를 그 우리 조직이 담당한 부분에서 또 혹은 전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그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서 실천할 수 있을지를 빠르게 이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혹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곳까지 이렇게 정보를 올려주거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 역시 중요해진다는 거죠. 다 따로 있다면 제조는 설계 욕하고, 그 다음에 또 설계는 또 제조 욕하고, 혹은 이 둘은 다 마케팅 욕하고, 혹은 AS는 제조와 설계를 다 욕하고, 이따위로 설계해가지고 나 말이야 맨날 뭐 고장 하나 나면은 이거 뭐 부품 갈기 너무 힘들고, 이래가지고는 높은 품질을 달성할 수 없다는 얘기죠. 동시에 또 인사관리라는 측면은 막 제조 공정을 막 뺑뺑이 돌리니까 막 전문성이 떨어져가지고 그 품질이 떨어지고, 품질이 떨어지니까 경영 인사 쪽에서는 아 왜 이렇게 품질이 떨어지고, 제조부서 정말 일 안 한다고 생각하고, 제조부서는 얘들은 현장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다 총체적인 난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들이 제가 품질 경영에서 많이 했던 얘기고, 사실은 이제 품질 경영 쪽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제 그 개념적인 얘기, 좀 더 이제 고차원적인 그 형이상학적인 게 이제 추상적이라서 나쁠 수도 있지만 늘 얘기하지만 더 복잡한 개념들을 이제 한데 모아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런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 이제 경영의 측면이라면, 그것들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서 어떤 방법론으로서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기준을 맞춰라, 이렇게 작동을 시켜라 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관리인 거죠. 경영이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이게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서의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경영 철학이나 경영 방침이 잘 서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현실로서 좋은 품질로서 이어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1차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QC 쪽부터 이제 이 분야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특히 QC에서는 뭐라고요? 예, 통계, 이 숫자를 통해서 이 실천하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오래됐지만 여전히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강조하지 않는 것이다 뿐이지, 통계적 품질 관리는 늘 중요하고 늘 중요해 왔고 늘 중요할 거고, 뭐 그건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이쿠야. 그래서 이게 다 결합된 Statistical Quality Control, 통계적 품질 관리는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는 실천적인 품질 관리 방법입니다. 중요한 거는 늘 실제 데이터를 다룬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실천적으로 다룬다라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썼지만 현장에 구현하는 실현 도구다. 예,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추상적으로 어떤 것들을 다루는, 실제 값이 아닌 것을 추상적으로 바꿔서 이렇게 수치화한 것들을 우리가 다루는 과목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숫자들을 다루는 것이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통계가 이 과목의 알파이자 오메가라서 대충 머리가 아프다는 자를 여기다 넣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지금까지 통계에 관해서 계속 다루어 왔던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품질관리 기본 도구로 넘어갔었죠. 이 부분부터는 이제 화이트보드에 적었던 걸 제가 그림으로 떠서 다시 갖고 왔는데요. 같이 한번 보죠. 7가지의 기본 도구에 대해서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시카와에 의해서 강조가 됐고요. 그림이다 보니까 조금 흐릴 수는 있습니다. 원래 필기하던 거에 비해서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쭉 나눠서 이제 정성적인 것과 정량적인 것을 이렇게 구별해서 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성적인 것,
그러니까 숫자를 별로 안 다루는 것은 특성 요인도와 층화가 있고, 물론 특히 층화 같은 경우는 숫자를 다루는 것들도 이제 층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층화 방법을 적용할 때는 숫자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뭔 말을 한 거야? 무슨 발음이 나온 거죠? 숫자가 아닌 어떤 특성에 따라서 나누는 거라 그랬어요. 뭐 예를 들면은 A 공정과 B 공정, 숙련공과 비숙련공, 이렇게 이제 집단을 나누는 거죠. 어떤 데이터를. 숫자에 관련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 방법론 자체가 이제 숫자에 기인한 정량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 체크시트도 역시 숫자를 기입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지만 이 도구 자체가 숫자에 관련 그 숫자로 이루어진 뭐 숫자를 만들어내는 도구라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그었죠. 이쪽으로 가려는 도구다, 뭐 이런 제가 표현은 하기는 했습니다. 특성 요인도 같은 경우에는 원인을 찾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량적인 것은 숫자를 이용하는 것들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파레토 그림 그리고 히스토그램,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둘 다 막대 그래프라는 점에서 비슷하고 어떤 분포의 특성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파레토 그림은 일부를 보고 싶어하는 놈이고 히스토그램은 전체적인 걸 보고 싶어한다는 점에서 다르고, 히스토그램은 가로축이 숫자라는 점에서 수치형 값에 의해서 막대 그래프를 그린다는 점이 다르고, 파레토 그림은 각 범주별로 나눠지는 영역에서 이렇게 나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물론 파레토 그림도 어떤 학생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하고 있죠. 온도에 따라서 불량률이 달라지는데 어떤 온도에서 어떤 그 온도 조합에서 가장 불량률이 많은지를 찾아서 그 온도에 대해서만 공정 상태를 집중 관리하자, 이렇게 보면 파레토 그림으로 그렸을 때 가로축이 숫자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 경우에도 보통은 히스토그램을 그리죠. 네, 가로축이 숫자이기 때문에. 산포도는 이제 두 가지 수치형 데이터의 관계를 볼 때 그리는 거고, 관리도는 우리가 나중에 다루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설 검정의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특성 요인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이시카와 카오루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이시카와 다이어그램이라고도 불리고, 코즈 이펙트 다이어그램이라고도 불리고, 피쉬본 생선뼈 그림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만들었냐면, 어떤 최종적인 결과물이 있을 때, 불량이라는 결과물, 맛없는 피자라는 결과물이 있을 때 도대체 어디서 그 문제가 기인했는가를 나눠서 이렇게 분할해서 살펴보는 용도로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에서 원인을 보고 그 원인의 더 원인을 보고 이렇게 몇 단계, 한 세 단계에서 네 단계 정도만 가도 굉장히 세분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분화하는 테크닉을 몇 가지 우리가 살펴봤을 때, 제조업에서 봤을 때 도요타에서 사용한 기계, 방법론, 재료, 그 다음에 사람, 뭐 인력, 그리고 측정 방법, 메저먼트, 그리고 서비스업에서 봤을 때 주의 환경, 공급자, 시스템, 기술, 그리고 안전, 그리고 뭐 5Why라고 해서 뭐 왜라는 질문을 5번 하는 뭐 이런 방법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해 나가면서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게 핵심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체크시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료, 원 데이터, 로우 데이터를 수집하는 도구예요. 그런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시트라고 해서, 시트는 종이고요, 체크는 뭐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중에 체크리스트가 이거랑 같은 거라고 했고요. 요즘은 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수집할 때 네이버 폼이나 구글 폼 같은 그런 도구들을 쓰지만, 예전엔 그냥 진짜 종이에 설문지에 했다는 얘기죠. 정성적, 정량적 데이터를 모두 적용할 수 있고, 데이터를 기입할 때 어떤 특정한 구체적인 그 요인들을 다 잘 적어야 된다. 그게 뭐 5W다 그랬는데 뭐 그게 중요하진 않고요. 주요 목적이 어떤 수량들, 조건에 따라서 수량들을 확인을 하는 건데, 그거 외에도 아까 말을 했지만 체크리스트 용도로 쓰기도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양식이다 라는 겁니다. 코가 너무 건조한데? 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층화네요. 예. 스트라티피케이션, 스트라타를 만든다 라는 뜻이죠. 데이터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작업이고, 예, 수학에서는 이게 파티션과 이제 대응이 되는 거죠. 우리 이산수학 배웠을 때, 네, 파티션과 같은 개념입니다. 전체 집합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다 합치면 전체 집합이 되도록. 그래서 데이터를 관찰할 때, 히스토그램을 그리거나 산포도를 그렸을 때, 혹은 파레토 그림을 그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데이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자세히 보자는 거죠. 예를 들면 파레토 그림을 그렸는데 파레토 그림 자체가
어떤 집중된 데이터를 보겠다라는 용도로 쓰는 건데, 바로 다음에 나오겠지만 파레토 그림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제일 큰 막대, 두 번째 막대, 세 번째 막대 합쳤더니 80%가 넘는다. 그래서 얘들을 집중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뭐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 집중된 막대 하나가 예를 들어 95% 이러면은 얘를 다 보는 파레토 그림을 그리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95%를 가지고 다시 층화를 해서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혹은 95% 데이터를 가져올 때 몇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된 자료가 일관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임의대로 이 데이터를 이렇게 파티션으로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이 나누는 기준이 데이터의 특성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결과값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이렇게 두 개를 나눴더니 두 개가 똑같다, 두 집단이, 두 부분 집합이 성질이 똑같다 이러면 잘못 나눈 거고, 나눴더니 이 두 부분 집합이 성질이 좀 다르다, 그런데 이 두 집합이 일관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잘 나눈 거죠. 자, 옆에를 보면 이제 파레토 그림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히스토그램은 여기 수치형 데이터인데, 파레토 그림은 범주형 데이터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네, 여기 그림에 나타났듯이. 그런 다음에 이제 원래 그 개발된 이유가 빌프레드 파레토가 불균형에 관해서 다루기 위해서 도입한 그런 개념이고, 가로축은 범주이고 네, 세로축은 빈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것부터 이렇게 내림차순이 되게끔 정리를 한다 그랬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다시피 층화를 통해서 추가 분석을 하기도 한다.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그 파레토 그림을 이용하는 방식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히스토그램은 전체 분포를 보는 건데, 파레토 그림은 특이한 값을 집중해서 바라볼 때 쓴다. 요 차이점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파레토 그림과 히스토그램의 공통점은 둘 다 막대 그래프라는 거고, 차이점은 파레토 그림은 어떤 부분을 따로 떼서 보겠다. 물론 히스토그램도 층화가 적용이 되지만 파레토 그림은 기본적으로 몇 개의 막대만 따로 떼서 걔들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층화를 다시 적용할 필요는 없고 걔네들을 그냥 목표로 바로 어떤 작업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파레토 그림은 전체를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그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도수 분포표를 작성을 해야 되고, 도수 분포표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리는데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여기에 적혀 있지만 좀 다른 색깔을 좀 해볼까요? 첫 번째 급의 하한을 어떻게 하느냐? 최소값에다가 측정 단위의 절반을 빼줌으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데이터가 요 19라는 데이터가 어디에 걸릴지 헷갈리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고 9.5, 18.5, 27.5 이렇게 데이터들이 경계에 걸리지 않게끔 급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에 이렇게 해서 도수표를 만든 다음에 실제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과정을 해봤고요. 이때 엑셀 마이너를 이용을 해서 도수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이 급간만 만들어 놓으면 엑셀 마이너로 할 수가 있어요. 자료의 전체적인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해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하고요. 뭐 입빠진형, 좌사형, 우사형, 절벽형, 쌍봉형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었는데, 절벽형과 뭐 쌍봉형 그리고 외딴 섬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 외 많은 내용들을 인터넷에서나 혹은 품질 관리에 관련된 책들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쌍봉형이 생기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냐? 두 종류의 데이터가 섞여 있을 거다. 그랬을 땐 층화를 해봐야 된다. 이게 어떤 두 종류의 데이터일 것이냐를 짐작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뭐 재료가 서로 다른 두 개, 혹은 공정이 서로 다른 거, 작업자가 서로 다른 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절벽형 같은 경우에는 측정 도구 혹은 장비의 한계 때문에 특정값에서 딱 이렇게 잘려서 나오는, 특정값 이상 혹은 이하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랬을 때는 자료의 신뢰성에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스펙 설정 자체를 잘못했다, 기계를 한 개까지 쓰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온 것이 삼포도예요.
삼포도는 두 종류의 수치형 값을 서로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립니다. 그래서 관계 해석이죠. 둘 다 정량적 데이터고요. 상관관계 분석이나 회귀 분석에 활용하기 위한 1차적인 도구입니다. 일단 점을 찍어 놓고 뭐 패턴이 보인다, 관계가 보인다 하면 상관관계도 구하고 회귀 분석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좁을수록 상관관계가 강하고 넓을수록 상관관계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렸을 때 얘도 역시 칭화를 쓸 수 있어요. 어떤 경우? 기울기가 다른 두 가지 데이터가 섞여 있다라고 보인다거나 y 절편이 다른 두 가지 데이터가 있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y 절편이 다른 두 가지 데이터는 뭐예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충 기울기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y 절편값이 다른 두 가지 데이터가 섞여 있는 거죠. 네. 기울기는 비슷한데 y 절편값이 다른 거예요. 네. 점이 여기랑 여기가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다른 기울기는 똑같은데 y 절편값이 다른 그런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중국집에 갔더니 어떤 날은 짜장면을 늘 많이 주고 어떤 날은 늘 조금 준다. 봤더니 주시는 분이 면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을 때 항상 많이 잡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늘 조금씩 더 많이 주는 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히스토그램과 삼포도의 차이는 히스토그램은 한 가지 데이터에 대한 분포를 본다면 삼포도는 두 가지 데이터의 관계를 본다. 라는 이런 차이가 있다. 요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끝났고요.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뭐 두 번째 동영상 추정이랑 그 검정은 좀 더 짧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했었어가지고 그래도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하도록 하죠. 네. 그러면 잠시 후에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촬영이 좀 길어져서 조금 지쳐 있는데 힘을 내보도록 하죠. 잠시 후에 다시 만날게요.